저는 에단 브래들리입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나 22년째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농업 빈곤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현장에서 기적이란 단어를 믿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신뢰하죠. 숫자를 믿습니다. 그래서 케니아 북부의 그 작은 마을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가뭄으로 죽어가던 마을이 갑자기 풍요로워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국제농업협력기구에서 현장 검증 요청이 왔고 저는 결국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감동의 항해 지금 시작합니다. 도착한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2년 동안 이런 황폐함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땅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2개가 들어갈 만큼 깊게 쩍쩍 벌어진 균열이 사방에 펼쳐져 있었죠. 발을 디딜 때마다 먼지가 폭발하듯 피어올랐습니다. 공기는 건조했고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마을 중앙 광장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서 주민 서너 명이 플라스틱 통 하나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겨우 1리터 정도 되는 탁한 물을 두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죠. 한 여인이 통을 움켜쥐었습니다. 남자가 그녀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땅에 스며들자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여인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입할 수도 없었고 개입한들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마을 장로를 만났습니다. 그는 70이 넘어 보였지만 실제 나이는 55이었습니다. 가뭄이 사람을 늙게 만든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곳은 푸르렀습니다. 장로가 말했습니다. 우물이 3개 있었고 옥수수가 자랐죠.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농지를 둘러봤습니다. 완전한 사막화였습니다. 과거의 밭이었던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관계시설 잔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국제원조 프로젝트의 유산이었습니다. 독일 원조단체가 설치한 태양광 펌프는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미국 NGO가 판 우물은 이미 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UN 식량 계획이 지원한 저수 탱크는 녹슬어 구멍이 뚫려 있었죠. 실패한 프로젝트들의 묘지 같았습니다. 이대로면 6개월 안에 마을은 사라질 겁니다. 제 동행이었던 현지 활동가가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다 떠날 겁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곳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구호물자를 가져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했지만 저는 그 해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한 움막 앞에서 간단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통역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농부가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코피아.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코피아가 오면 달라질 겁니다. 다른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옆 마을 이야기야. 우리한테는 안 와. 하지만 들었어. 물이 나왔다고. 진짜 물이. 말도 안 돼. 이 땅에서 물이 나온다고? 저는 통역에게 물었습니다. 코피아가 뭡니까? 통역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코리아 한국에서 온 농업기관인 것 같습니다. KOPIA 그렇게 부르더군요. 한국?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한국 원조라니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독일, 미국, 일본, 영국 주요 원조국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한국은 생소했습니다. 그 기관이 뭘 한다는 겁니까? 물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가르쳐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을 찾아준다? 이 척박한 땅에서? 독일 지질학자들도 포기한 곳에서 물을 찾는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그냥 소문이겠죠.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주민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코피아를 말할 때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움막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쓸쓸했습니다. 22년간 수많은 프로젝트를 봤지만 성공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금은 증발하고 장비는 고장나고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다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실패 사례가 추가될 뿐일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코피아.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한국 기관이 정말 뭘 하고 있는지, 소문이 사실인지 알아보기로 했죠. 통역에게 물었습니다. 코피아가 활동하는 마을이 어딥니까? 여기서 30km 떨어진 곳입니다. 길이 험해서 차로 2시간은 걸릴 겁니다. 가봅시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카메라, 노트, 측정 도구들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만약 정말 뭔가 다른 게 있다면 저는 그걸 기록해야 했습니다. 만약 또 다른 실패 사례라면 그것도 기록해야 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 생명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땅. 이곳에서 과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뭔가 다른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모른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희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2시간의 험난한 여정 끝에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그곳도 황무지였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약간 달랐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500m쯤 떨어진 곳에 펜스가 쳐진 구역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코피아 시범농장입니다. 통역이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펜스 안쪽으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땅이 달랐습니다. 겉은 여전히 거칠어 보였지만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봤습니다. 촉촉했습니다. 손가락에 흙이 묻었습니다. 제대로 된 토양이었습니다. 이 조그만 밭이 그렇게 특별하다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규모는 작았습니다. 축구장 2개 정도 크기였죠. 하지만 이 작은 땅에서 뭔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감자였습니다. 아직 어린 싹이었지만 분명히 살아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농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밀하게 설계된 점적 관계 장치가 밭 전체에 깔려 있었죠. 파이프 하나하나가 계산된 위치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저는 장비에 새겨진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KOPIA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현지 농부가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는 영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일합니까? 네. 코피아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 농장을 관리하고 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손톱 사이에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뭔가를 키울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30km 떨어진 곳은 완전한 사막인데 여기는 어떻게 다릅니까? 농부가 미소 지었습니다. 토양이 다릅니다. 토양이요? 네. 한국 전문가들이 토양을 개량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찾아줬죠. 저는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물 저장 탱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관정 시설이 보였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했다는 겁니까? 네. 한국 팀이 6개월 동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 지질학자들도 실패한 일을 한국 팀이 해냈다고요? 확인해봐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농부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관정으로 다가가자 펌프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물을 떠서 맛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짠맛이 없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이 물로 농사를 짓습니까? 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마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어디 있습니까? 저쪽 사무실에 계십니다. 농부가 가리킨 곳으로 가봤습니다. 조립식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너 명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국제농업협력기구에서 왔습니다. 이곳 프로젝트를 검증하러 왔습니다. 한국인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합니다. 김민준입니다. 이 센터 책임자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김민준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두껍게 쌓인 문서였습니다. 토양 분석 보고서, 지하수 탐사 데이터, 작물 생장 기록, 기상 데이터. 모든 것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기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기록합니까? 네. 매일 아침 6시에 측정합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손으로 작성된 메모였습니다. 컴퓨터 출력물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쓴 글씨. 왜 손으로 씁니까? 현지 농부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요. 그들도 메모하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농부들이 메모장을 들고 밭을 돌아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구조가 다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모든 게 다릅니다. 접근 방식이 다르고 실행 방식이 다르고 기록 방식이 다릅니다. 저는 솔직했습니다. 22년 동안 이런 프로젝트는 본 적이 없습니다. 김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한국식입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한국식.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농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구석구석 확인했습니다. 토양을 파보고 물을 측정하고 작물을 관찰했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엔 뭔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그 나라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걸까요?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케니가 사는 마을이었죠. 한국 팀이 지하수 탐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마을 광장에 장비들이 도착했습니다. 시추 장비, 측정기기, 분석 도구들이었습니다. 김민준과 그의 팀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어른,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나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물이 나올까요? 옆에 서 있던 케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김민준이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통역이 그의 말을 전했습니다. 6개월간 이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지하 150m 지점에 대수층이 있습니다. 150m. 엄청난 깊이였습니다. 오늘 시험 시추를 시작합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장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주민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3시간째 장비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뭔가 달라졌습니다. 김민준이 긴장한 표정으로 측정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수층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펌프를 준비하세요. 김민준이 지시했습니다. 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펌프가 설치됐습니다. 파이프가 연결됐습니다.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모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10초, 20초, 30초. 그리고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조금씩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투명한 물줄기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물이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진짜 물이 나오고 있다. 마을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여자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아이들이 물로 달려갔습니다. 물이에요. 물. 한 소녀가 손으로 물을 받았습니다. 얼굴에 물을 뿌렸습니다. 웃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2년 동안 이런 순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케니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물이 나왔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이 물통을 들고 왔습니다. 물을 받아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한번 맛보세요. 저는 마셨습니다.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미네랄 맛이 약간 났지만 전혀 짜지 않았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음용수 기준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관계용으로도 완벽합니다. 저는 다시 물을 받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물을 받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석 달 후 저는 또다시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시범농장이 조성돼 있었습니다. 감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감자 줄기를 확인했습니다. 굵었습니다. 손가락 굵기만 했습니다. 건강한 녹색이었습니다. 잎이 싱싱했습니다. 보통 이 시기엔 이 정도까지 안 자라죠? 케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비정상적으로 빠릅니다. 한국 방식이 다른가 봐요. 케니가 웃었습니다. 저는 밭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곳곳에 감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균일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병충해 흔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는 케니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팀이 가르쳐 줬어요. 매일 점검하고 물 주는 시간을 지키고 토양을 확인합니다. 그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빼곡히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물의 양, 온도, 습도. 모든 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당신이 이걸 다 합니까? 네. 처음엔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습관이 됐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물웅덩이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엔 이제 물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기적을 봤다. 하지만 이건 운이 아니다. 계획된 기적이다. 문제는 일주일 후에 시작됐습니다. 현지 수자원부 관료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탄가였습니다. 정부 고위 공무원이었죠. 이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가 김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가 문제입니다. 지하수 개발엔 정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은 6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김민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무탄가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승인은 무효입니다. 새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무탄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국제농업협력기구 소속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검증하러 왔습니다. 무탄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잘 됐군요.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 한국 기술은 단기 효과일 뿐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경험입니다. 외국 원조는 항상 똑같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문제가 생깁니다. 김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수치가 안정적입니다. 수치는 조작할 수 있습니다. 무탄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였습니다. 이권이었습니다.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민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무탄가가 연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요? 케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감자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지금은 좋아 보일 겁니다. 하지만 1년 후엔 물이 마르면 어쩌겠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대수층은 충분합니다.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들 편입니까? 무탄가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사실의 편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말이 맞는 거 아니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릴 이용하는 거 아니오? 케니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 눈으로 본 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케니, 진정하세요. 무탄가가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을 생각하십시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케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케니의 집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미쳤어. 케니의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정부를 거역하면 우리 가족은 끝이야. 하지만 물이 나왔어. 희망이 생겼단 말이야. 희망? 당신 희망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굶어야 한다면?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무탄가를 따로 만났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무탄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이 나라에서 물은 권력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하수 통제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한국 팀이 성공하면 우리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시스템 걱정을 하십니까?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외국인입니다. 떠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갈등이 지속됐습니다. 주민들은 분열됐습니다. 절반은 한국 팀을 지지했습니다. 절반은 정부를 따르려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22년간 저는 객관적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중립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물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감자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모든 걸 막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민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애단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무슨 조언입니까? 우리가 철수해야 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펌프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김민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만약 당신이 떠나면 물도 멈춥니다. 감자도 죽습니다. 희망도 사라집니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데이터가 맞다면 싸워야 합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관찰자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시범농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케니가 삽을 들고 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케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삽이 땅에 꽂혔습니다. 흙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감자가 나왔습니다. 크고 단단한 감자였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야. 케니가 소리쳤습니다. 삽질을 계속했습니다. 2개, 3개, 4개. 한 포기에서 6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케니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감자를 확인했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병충해 흔적이 없었습니다. 크기가 균일했습니다. 정상입니다. 아니, 정상 이상입니다.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곳곳에서 삽질이 시작됐습니다. 감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1시간 만에 자루 10여 개가 채워졌습니다. 2시간 후엔 50개가 넘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수확량을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 수확량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다시 세어봤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준.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예상 수확량이 얼마였습니까? 헥타르당 15톤이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건 40톤이 넘습니다. 김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22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틀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예상의 3배였습니다. 케니가 다가왔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그날 오후 마을 광장에 감자 더미가 쌓였습니다. 산처럼 쌓였습니다. 아이들이 그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여인들이 감자를 분류했습니다. 크기별로, 상태별로 나눴습니다. 이건 판매용, 이건 식용, 이건 종자용.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팀이 가르쳐준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한 농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코피아 교육을 받았습니까? 네. 3개월간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모든 걸 배웠습니다. 땅을 보는 법, 물을 주는 법, 씨를 심는 법. 그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지식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학교에서 급식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50명이 넘었습니다. 한 여선생이 감자 요리를 나눠줬습니다. 쪄낸 감자였습니다. 아이들이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맛있어요. 한 소년이 소리쳤습니다. 더 주세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3달 전만 해도 이 아이들은 굶주렸습니다. 지금은 웃고 있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제 옆에 섰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겁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입니다. 아이들의 미소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춤을 췄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케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에단.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당신이 믿어줬습니다. 우리를 믿어줬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당신들에게서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불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수많은 프로젝트를 봤습니다. 실패도 많이 봤습니다. 성공도 몇 번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은 처음이었습니다. 완전한 성공이었습니다. 데이터로도 증명됐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로도 증명됐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옳았다는 것을, 그들의 집념이 통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제농업협력기구에 보낼 보고서였습니다. 케니아 북부 KOPIA 프로젝트는 완전한 성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예상 수확량 대비 300% 달성, 지속 가능성 확보, 지역사회 자립 기반 구축.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시범농장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땅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확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하늘이 변했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비가 온다. 케니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시기에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그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였습니다. 저는 기상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예보엔 없던 비였습니다. 얼마나 올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합니다. 김민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배수로를 점검하십시오. 저장고를 보강하십시오. 주민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시간 만에 200mm가 내렸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밤을 갈랐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은 진흙탕이었습니다. 곳곳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시범농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케니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큰일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밭 일부가 침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괜찮았습니다. 배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팀이 설치한 배수로입니다. 케니가 설명했습니다. 물이 빠지고 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흘 후 감자밭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잎이 누렇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병충해입니다. 김민준이 진단했습니다. 역병균입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발생하죠. 케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죽는 겁니까? 아닙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김민준이 침착했습니다. 준비된 방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 팀이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유기농 방제제를 살포했습니다. 감염된 구역을 격리했습니다. 토양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저도 함께 일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밭에 들어갔습니다. 병든 잎을 제거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무탄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지역 언론을 대동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카메라 앞에서 외쳤습니다. 한국 기술이 뭘 가져왔습니까? 병충해입니다. 폭우 피해입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한국 팀의 무리한 개발이 생태계를 교란시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나섰습니다. 폭우는 자연재해입니다. 한국 기술과 무슨 상관입니까? 무탄가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배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습니까?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까?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입니다. 통제 가능하다고요? 병충해가 번지고 있는데?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의심하기 전에 데이터를 보십시오. 저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침수 면적은 전체의 5%입니다. 병충해 발생률은 3%입니다. 그게 적은 겁니까? 일반적인 경우 15%입니다.
한국 시스템은 3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탄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숫자 조작은 쉽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22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국제농업협력기구 선임 컨설턴트입니다. 제 데이터를 의심하시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탄가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날 밤 케니의 집에서 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만해.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부가 우릴 찍었어. 더 이상 못 버텨.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케니가 호소했습니다. 병충해는 막을 수 있어. 김민준이 약속했어. 약속이 밥 먹여줘?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케니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단 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케니,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하지만 제 가족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긴급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2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한국 팀은 떠나야 합니다.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만 피해를 봅니다. 무슨 피해를 봤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병충해, 침수. 그게 한국 기술 때문입니까? 자연재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정부는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수확량입니다. 예상의 300%입니다. 이게 병충해 비율입니다. 일반 농장의 3분의 1입니다. 이게 수질 데이터입니다. 완벽합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주민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여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한국 기술은 작동합니다. 케니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말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3개월 전 우리는 굶주렸습니다. 지금은 감자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 우리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폭우가 왔지만 밭은 살아있습니다. 병충해가 왔지만 막고 있습니다.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충해가 멈췄습니다.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는 매일 밭을 돌며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감염이 없었습니다. 김민준의 방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신기합니다. 케니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잡힐 줄은 몰랐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역병균은 통제가 어렵습니다. 한 달은 걸립니다. 하지만 2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다릅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두 번째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마을 전체 농지였습니다. 시범농장의 10배 규모였죠. 첫 삽이 들어갔습니다. 감자가 쏟아졌습니다. 폭우를 견딘 감자들이었습니다. 병충해를 이긴 감자들이었습니다. 크기는 더 컸습니다. 품질은 더 좋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예상 수확량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헥타르당 50톤이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수치였습니다. 케니아 평균의 10배였습니다. 김민준.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이 수확량이 정말 가능한 겁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토양이 좋아졌습니다. 물 관리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폭우가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땅이 더 비옥해졌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수확은 일주일간 계속됐습니다. 마을 광장에 감자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저번보다 10배는 많았습니다. 트럭 5대 분량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케니가 물었습니다. 팔아야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삽니까? 이 시골 마을에서? 김민준이 나섰습니다. 국제 바이어를 연결해뒀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전에 연락했습니다. 케냐 감자 품질을 알려줬죠. 그래서요?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유럽 수출입니다. 케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럽이요? 이 마을 감자를? 품질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유기농 인증도 받았습니다. 김민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식 수출 계약서였습니다. 케니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일주일 후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대형 냉장 트럭 5대였습니다. 감자 선적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상자에 감자를 담았습니다. 무게를 쟀습니다. 라벨을 붙였습니다. 메이드 인 케니어, KOPIA 서터파이드. 자랑스러운 표식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케니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에단.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받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꽉 껴안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제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BBC, CNN, 로이터. 대형 방송사들이었습니다. 기적의 마을. 한국 기술이 만든 변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에단 브래들리 씨, 이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22년간 저는 수많은 원조 프로젝트를 봤습니다. 실패를 많이 봤습니다. 성공도 몇 번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은 처음입니다. 저는 시범농장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물고기를 준 게 아닙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케니를 봤습니다. 존엄을 돌려줬습니다. 카메라가 케니를 향했습니다. 케니, 한 말씀 해주시죠. 케니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믿어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수출합니다. 세계와 경쟁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국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 왔습니다. 모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음악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해낸 겁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만든 결과입니다. 케니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김민준과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껴안았습니다. 두 남자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사진은 다음날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기적. KOPIA 모델 세계가 주목.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기적을 봤다. 기술의 기적이 아니다. 인간의 기적이다. 한국은 시스템을 줬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희망을 줬다. 이 마을은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희망의 밤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포장도로가 생겼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됐습니다. 학교 건물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케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에단, 오랜만입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을이 많이 변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케니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교육센터였습니다. 조립식 건물이었지만 시설은 훌륭했습니다. 안에 들어가자 20여 명의 농부들이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현지인이었습니다. 한국 팀에게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르칩니다. 케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팀이 시스템을 만들어줬고 이젠 우리가 운영합니다. 칠판엔 토양 분석 방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다음 기수는 50명입니다. 케니가 덧붙였습니다. 주변 마을에서도 옵니다. 우리 모델을 배우러 오죠.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지식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자립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농협 사무실이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 설립했습니다. 케니가 설명했습니다. 조합원이 150명입니다. 함께 생산하고 함께 판매합니다. 벽에 차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확량, 판매량, 수익 분배. 모든 게 투명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한국 팀이 가르쳐준 방식입니다. 케니가 말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저는 수치들을 확인했습니다. 농가당 평균 수입이 1년 전에 10배였습니다. 빈곤선 이하 가구가 80%에서 10%로 줄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내일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임무가 끝났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떠나십니까? 네. 하지만 시스템은 남습니다. 지식도 남습니다.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가 준 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준 게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래를 줬습니다. 김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코피아의 목표입니다. 그날 밤 작은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마을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케니가 일어섰습니다. 김민준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마을 아이들이 쓴 편지입니다. 한국으로 가져가 주세요. 김민준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케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민준입니다. 김민준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석 달 전에 태어났습니다. 선생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김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광입니다. 두 남자가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꽉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김민준과 동행했습니다. 에단.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완전히 틀렸었죠.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2년간 저는 원조를 봤습니다.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이제 압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물고기를 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봤습니다. 한국은 낚시대를 줬습니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사는 연못을 만들어줬습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지속 가능성입니다. 공항에서 헤어지기 전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일을 합니까?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김민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과거엔 가난했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돌려줄 차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갚는 게 아닙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는 증명하고 싶습니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비행기가 떠났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케냐 북부 KOPIA 프로젝트 1년 평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췄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농업 원조가 아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한국은 새로운 원조 모델을 제시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22년간 나는 회의주의자였다. 하지만 한국은 나를 변화시켰다. 한국은 기적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기적을 설계하는 나라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 케니의 마을에서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희망의 별을, 미래의 별을, 한국이 밝혀준 별을.